전화가 걸리자 아들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나의 목소리는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 출장 중이라더니 며느리와 친정 식구들이 해변에서 칵테일 파티를 하고 있는 사진을 봤어. 출장의 일부인가? 아들은 순간적으로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뚜렷한 당황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잠깐 시간이 남아서 간 거예요. 출장 중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내가 내심 기대했던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그럼 아이들은 그냥 방치해도 괜찮다는 거야? 우리가 매일매일 고생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들, 그렇게 즐기는 모습만 보니 정말 서운해. 오늘의 사연은 65세 이명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삶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름이 오면 더워도 그늘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스며드는 날에도 내 마음은 차가운 바람에 감싸인 듯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일상의 작은 행복이 점점 더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녀 시절, 나는 가슴 속에 많은 꿈과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나의 목표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혼 후 나는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랑은 따로 살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나는 쌍둥이 손자와 손녀를 돌보는데 힘겹게 맞서고 있습니다. 요즘 쌍둥이들은 내 집에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쌍둥이들과의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고 나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가끔씩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외출이 잦아지고 내가 손자와 손녀를 돌보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나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듯한 그 태도의 서운함과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는 나에게 출장이라는 이유로 며칠 동안 아이들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내내 중요한 출장이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일이니 이번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애들 엄마도 같이 가야 해서 같이 떠나야 해요. 저희가 돌아오는 날까지 아이들 좀 부탁드릴게요. 나는 그 부탁을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걱정하지 마. 아이들은 내가 잘 돌볼게. 며느리도 나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돌보는 게 힘드시겠지만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부탁드려요. 어머니 힘내세요. 그리고 아이들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돌봐주세요. 알겠어. 애들이 며칠 동안 엄마 아빠가 없어서 많이 찾을 수도 있지만 잘 돌보도록 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다녀와. 아들과 며느리는 출장 가기 전에 나에게 걱정이 되는 말했습니다. 엄마, 쌍둥이들 돌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전화해요. 그리고 가능한 한 느긋하게 아이들을 돌보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요. 그래, 알겠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게. 너무 걱정 마. 출장 잘 다녀와. 나는 애써 밝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해하고 며느리가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출발 전에 나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쌍둥이들을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오면 감사히 보답할게요. 힘들어도 잘 부탁드려요. 나는 아들과 며느리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출장은 며칠간의 짧은 일정이었고 그동안 손자와 손녀를 돌보는 것이 나에게는 가끔씩 반복되는 일이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손자와 손녀의 요구에 시달리며 점점 더 피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쌍둥이들은 서로 자극을 주며 더 시끄럽고 더 힘든 상황을 만들어 갔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요구를 하나하나 충족시키기 위해 애썼지만 그 노력의 대가는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평소처럼 조용히 SNS를 열었습니다. SNS 하던 중, 내 눈에 충격적인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은 나를 한순간에 큰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며느리의 부모와 아들, 며느리가 해변가에서 칵테일을 들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해변의 파도 소리와 지는 태양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풍경 속에서 그들은 고급스러운 칵테일을 손에 들고 너무나도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 장면처럼 아름다웠고 나는 그 장면의 한순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항상 돈이 없다고 아껴야 한다고 말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과 며느리는 멀리 외국의 해변에서 화려한 원피스와 멋진 셔츠를 입고 편안한 반바지와 함께 칵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한 표정과 여유로운 모습은 늘 말하던 검소함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내 심장은 갑자기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출장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다른 말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모습은 출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유롭고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사치스럽고 편안한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고 나는 아들과 며느리의 허위와 위선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 SNS의 사진을 통해 나는 아들과 며느리가 출장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해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며 상처와 분노가 격렬하게 일었습니다. 더위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쌍둥이를 돌보고 있는 우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관심받기였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업데이트도 해가며 행복하게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나는 남편과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사 중에도 내 마음은 차가운 바람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걱정스레 쳐다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SNS에서 아들하고 며느리의 사진을 봤어.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랑 해변에서 칵테일 들고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어. 출장이라고 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어. 남편은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출장이라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를 속이고 그냥 여행을 간 거야.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해. 아들과 며느리, 친정 식구들의 행복한 모습은 마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아.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아이들 돌봤는지 아들과 며느리는 전혀 모르고 있어. 내가 얼마나 아들에게 기대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들과 며느리를 위한 사랑과 헌신이 이렇게 무시당한 게 너무 서운해. 남편은 나를 위로하듯 조용히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마음 아프다. 우리가 아이들 돌보느라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걱정 없이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나는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울어대고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고 간식과 놀이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하는데 정말 힘들어. 이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게 너무 억울해. 그리고 우리가 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고 헌신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랑이 이렇게 헛되이 된 것 같아. 아들과 며느리가 즐거운 모습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퍼. 남편은 나를 걱정스레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며 떼를 쓰고 잠을 못 자고 계속 울어대는 걸 보면 정말 지치지. 우리 힘들고 힘들어도 함께 해야 하니 서로 위로하고 버텨야 하는 거 알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고 있는 걸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네.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남편의 따뜻한 손길에서 위안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지. 그래도 우리는 서로의 힘이 되어 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날 저녁,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나누며 아들과 며느리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깊은 실망과 상처를 위로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들의 배신이 남긴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서로의 사랑과 위로로 조금씩 치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둠이 집안에 스며들면서 내 마음속의 혼란과 불안도 깊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진 저녁, 나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그동안 쌓여있던 마음의 찌꺼기를 털어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고 싶었습니다. 전화가 걸리자 아들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나의 목소리는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 출장 중이라더니 며느리와 친정 식구들이 해변에서 칵테일 파티를 하고 있는 사진을 봤어. 출장의 일부인가? 아들은 순간적으로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뚜렷한 당황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잠깐 시간이 남아서 간 거예요. 출장 중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내가 내심 기대했던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그럼 아이들은 그냥 방치해도 괜찮다는 거야? 우리가 매일매일 고생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즐기는 모습만 보니 정말 서운해. 아들은 묵묵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들의 침묵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나는 아들의 변명을 듣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고 마음속에서는 상처와 실망이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상황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걱정과 무거움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아들과의 통화가 정말 힘들었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래. 아들의 대답이 너무나도 기만적이었어. 출장 중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시간이 남아서 간 것이라고 말하더군. 이제 아들은 우리가 쌍둥이들을 돌보는 걸 당연히 여기는 것 같아. 정말 서운해. 남편도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의 고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즐기기만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네.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쌍둥이들이 자는 방으로 조용히 갔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방 안에서 잠든 쌍둥이들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속의 감정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쌍둥이들의 평화로운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사랑과 함께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시각 남편은 옆방에서 조용히 아이들의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난감 하나하나가 우리가 쌍둥이들을 위해 쏟았던 시간과 사랑을 상기시켰습니다. 각 장난감에 담긴 추억과 노력의 흔적이 우리의 헌신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보, 아이들 장난감이 이렇게 쌓여 있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그 사랑이 배신당한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걱정 없이 즐기고 있는 게 너무 서운해. 정말 힘들어도 이 모든 걸 감내하고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아들의 태도가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져. 또 다른 나의 하루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며 쌍둥이를 돌보는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작은 두 손이 모든 것을 휘저으며 집안을 어질러 놓고 매일같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말썽쟁이 3살 쌍둥이들은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고 하루 종일 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쌍둥이들의 장난감과 흙장난, 서로 싸우는 모습은 나에게는 감당이 안 되는 체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는 아침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저귀를 빼버리더니 바닥에 볼일을 보고 한눈 판 사이에 식탁 위에 물을 엎지르고 분유를 쏟아버렸습니다. 말썽은 끝이 없었습니다. 애지중지 아끼고 정성스럽게 키우던 난도 뽑아버리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조차도 전투처럼 느껴졌습니다. 피곤에 지쳐가는 내 몸이 힘겹게 움직이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나를 지치게 했습니다. 이날 하루는 특히 힘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아이들은 서로 장난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으로 싸우다가 결국 바닥에 드러눕고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울기 시작하니 또 다른 한 명이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마치 집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울음소리에 귀를 막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쌍둥이들은 계속해서 울어댔습니다. 저녁이 되어 겨우 쌍둥이들을 재운 후에도 나는 혼자서 아이들 방을 청소하고 다음 날의 음식과 빨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내 몸 하나 씻는 것조차 틈이 없었고 아이들 케어에 체력이 바닥이 났습니다. 쌍둥이들이 방을 어지럽힌 장난감과 더러운 바닥을 치우며 지친 몸을 이끌고 방 한 구석에 앉아 너무나 힘들어 나도 모르게 서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고단한 하루의 끝에서 나는 이 모든 고통과 피로가 언제쯤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는 동안 나는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독과 지침 속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단지 아들과 며느리의 무사한 귀환과 하루하루의 끝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남편과 나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지쳐있던 몸을 풀기 위해 앉아 있는 것조차 힘겨웠지만 우리 둘은 서로의 고독을 나누기 위해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지? 아이들 돌보는 게 쉽지 않겠어?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지. 오늘 하루도 고난의 연속이었어. 쌍둥이들은 말썽을 피우고 기저귀를 갈아주느라 하루 종일 지쳤어. 쌍둥이 먹고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을 치우고 밥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남편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여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마음이 아프더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애쓰고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할 생각도 없이 즐기고 있을 생각에 더욱 마음이 아프네. 나는 그 손을 꽉 잡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맞아. 나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마음 한쪽에는 계속해서 상처가 남아있어.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평화롭게 보내고 싶었는데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도 서로 의지하며 버텨야 한다는 게 정말 마음 아프네.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면 적어도 우리의 힘든 일상이 조금은 나아지겠지. 남편이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손을 다독였습니다. 우리가 이겨내야지. 이 고통 속에서도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겠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함께 겪고 있으니까 서로 의지하며 이겨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감정적으로 지친 일상 속에서 힘을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노부부의 집안의 평화는 급작스럽게 깨졌습니다. 쌍둥이 중 한 아이가 갑자기 심한 복통과 고열을 호소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아이도 곧이어 같은 증상을 보이며 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많이 아픈 것 같아. 이대로 있기에는 너무 심각해 보여. 당장 응급실로 가야겠어. 여보, 어서 빨리 병원 갈 준비해. 그래, 쌍둥이들을 안고 갈 준비를 해야겠어. 잠깐만 기다려.
나는 최대한 신속하게 쌍둥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챙기고 남편은 쌍둥이들을 조심스럽게 안아 차에 태웠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길을 달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쌍둥이들의 불안정한 상태에 마음이 조마조마한 나는 계속해서 식은땀을 흘리며 기도를 했고 차 안에서 애를 썼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즉시 아이들을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두 아이 모두 장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복통과 설사는 장염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의사는 적절한 처방과 수분 보충을 지시했습니다. 남편과 나는 아이들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보며 긴장을 풀었지만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긴 밤을 보낸 후 아이들은 수액과 약을 먹고 안정되었고 우리는 병원에서의 밤을 지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왔고 쌍둥이의 건강이 점차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며 안도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을 되찾아 다행이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함께 넘기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 맞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앞으로는 서로를 더 배려하며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할 때야.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가족 간의 소중한 관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는 날, 나는 여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집안에서 뛰어다니다가 식탁 다리에 걸려 넘어져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말았습니다. 급히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 치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이 아이의 상처가 깊지 않아서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라는 소견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는 아이의 상태를 보고 나를 비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엄마가 애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그래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들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나를 비난하며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기며 나를 죄인처럼 대했습니다. 그날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고 나는 숨 돌릴 틈 없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는 아이를 불쑥 안으며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이렇게 다친 건 다 어머니의 소홀함 때문이에요.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흉지면 어쩌실 건가요?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내가 뭔데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아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고 다치며 크는 법이야. 병원에 갔는데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하더라. 근데 내가 나의 고통을 이해나 하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나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어. 그동안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고 참았는데 며느리 너 정말 선을 넘는다. 그 순간 집안의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무시와 무책임함에 대한 나의 분노와 상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침묵을 깨고 분노와 슬픔이 섞인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애쓰면서도 너희는 단 한 번도 부모로 생각하지 않았잖아.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남편은 아들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부모를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이용하려 든다면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 마라. 너희에게 줄 재산도 없다. 너를 오냐오냐 키운 게 이런 결과구나. 우리가 가진 건 너희와 함께 나누려 했던 사랑과 희생이었지만 그 사랑과 희생이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들은 충격에 빠진 듯 눈을 크게 뜨며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그건 너무 심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부모를 무시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냐? 이제 그만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너희의 핑계와 변명에 속지 않을 거다. 오늘로써 모든 게 끝이야.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한여름의 무더위가 지났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듯한 답답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들 내외와의 불편한 관계는 마치 돌이킬 수 없는 세월처럼 우리 가족 사이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서야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노력과 진심이 어느 정도는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아들과 며느리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처음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하고 책임을 밀었던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는 우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느낀 상처와 고통을 이해하려는 아들과 며느리의 노력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우리 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들의 얼굴에는 한 달간의 반성과 노력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눈을 떨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는 부모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상처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저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로 인해 부모님께 얼마나 큰 아픔을 드렸는지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한 달간의 반성과 노력을 통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들과 며느리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이 글썽이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는 이번 한 달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과 희생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동안의 부족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그동안의 미안함과 부모님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 각자의 반성과 다짐이 진솔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 한 번만 며느리의 마음을 봐서라도 용서해 보도록 하마. 그렇다고 모든 상처가 단번에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가정을 지켜나가도록 하자. 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 길이 쉽지는 않을 거야.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매일매일 신뢰를 쌓아가며 나아가야 해. 니들 부부가 보여준 변화가 진심이라면 함께 나아가도록 하자꾸나. 나는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우리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 간의 화해와 회복은 여전히 긴 여정이겠지만 서로의 노력을 통해 점차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당연한 듯 나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며 나와 남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우리 가족은 소소한 대화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순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나는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 어린 변화를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고 그동안 쌓였던 상처들이 점차 치유되었습니다. 나 역시 아들과 며느리를 더 이해하려 노력하며 변화를 응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했고 감정의 골이 깊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진심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노력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방문 이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대와 신뢰를 쌓아가기로 했습니다. 가족 간의 화해와 회복은 여전히 긴 여정이었지만 서로의 노력을 통해 점차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여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여전히 험난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며 사랑의 의미라는 것을 나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후의 전환점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과 시작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이자 사랑의 힘이었습니다.